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총 6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6번째의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야기한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그동안 확보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정확히 주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이가 노화가 되면서 이 피부가 처지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고 그 다음에 이 주름이 생기는 것은 지방과 콜라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2022년 1월 14일부터 미간주름 건강 실험을 했는데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팔자주름을 없애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에 있는 홈 제거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목주름 제거까지 했는데, 목주름도 지금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주름 제거가 마지막 건강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4월쯤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3월 22일이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주름이 없어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주름이라는 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주름이라는 것이 보니까 생기는 원인이 잘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그 진피 쪽에서 먼저 안쪽에서 동맥혈관이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막히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피층의 정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맥혈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표피층에 주름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실험을 한 과정에서 보면은 주름을 없애는 과정에서 보면 먼저 진액이 막 빠져나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동맥혈관 근육을 풀어줄 때는 굉장히 통증이 있으면서 아프면서 진액이 빠져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주름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주름이 없어질 즈음에는 피부가 굉장히 수분이 촉촉해집니다. 촉촉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통증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주름이 있다가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그 과정에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주름이라는 게 이 정맥에 있는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생기는 건지, 그래서 표피층에서만 생기는지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통증은 거의 없어요. 통증은 없고 주름이 없어지면서 표피층에 굉장히 피부가 수분이 촉촉해지는 아주 부드러운 이 살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서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은 호기심과 상상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연구니까 우리가 이런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찰을 했을 때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면 바로 이론으로 가는 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무한 반복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은 이론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실험은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결된다고 보면 돼요. 인생 문제나 수학 문제나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이런 전에 이제 파라켈수스라는 독일 사람인데 파라켈수스라는 1493년에서 145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1483년에 10년 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죠. 마르틴 루터는 파라켈수스는 바로 근대 의학의 길을 열었다고 해요. 이 파라켈수스가 특징은 뭐냐면은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갈레노스의 의학적인 이론을 전면 부인하고 그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학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 소신껏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신 소년으로 보여요. 파라켈수스는. 그리고 이 파라켈수스는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환자를 관찰하고 그로부터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환자를 관찰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뭐라고 했냐면 병의 치유는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 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파라켈수스의 이러한 자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있는 것을 너무 따르고 이론을 숭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뭐냐면 과거를 부정해야만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파라켈수스의 주장 이후로 근대 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의학은 그래서 1541년에 파라켈수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베살리우스는 그동안에 갈레노스가 동물을 해부해 가지고 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인체 구조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베살리우스는 뭐냐면은 직접 인체를 해부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해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라는 책을 1545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책이 갈레누스의 그동안의 해부학 책을 대체해서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살리우스는 굉장히 그림도 잘 그려서 책이 우리 현재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주 잘 그렸다고 그래요. 인체의 구조를 굉장히 잘 그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뭐냐면은 과거의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것을 토대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파라켈시스 이후로 근대 의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은 피부 노화 쪽을 한번 눈여겨봤어요. 왜냐하면 주름 건강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피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노화 순서는 in to out 쪽으로 된다는 거니까 먼저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이 진피 쪽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피 쪽으로 올라오고 그 이제 각질층에서 주름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해가지고 33세부터 이렇게 되는데 50세 이후에는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피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표피, 각질층에서 이제 주름까지 형성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주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재 피부과에서 하는 방법은 보톡스 주사를 놓든지 필러 주사를 놓든지 리프팅 시술을 하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가 어떤 주름이라는 얼굴이라든지 목에 있는 주름을 없애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민감한데 주름의 형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폴드라고 하는데 이게 겹친 거죠. 폴드고 이와 같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링클 이렇게 영어로 폴드와 링크를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주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주름이고 이것도 주름이죠. 자, 이렇게 주름을 이제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고, 주름을 없애는 방법들은 보면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은, 근육을 많이 표정을 짓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름이 형성된다는 이론을 토대로 해서 표정을 짓지 않는 방법.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면은, 표정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취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름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진 필러를 채운다든지 처진 근육을 당기는 방법으로서 실리프팅을 한다든지 뭐 이마 거상 수술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주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알지만 우리는 이 50세인 인디안 할머니처럼 보이죠. 근데 50세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고 이쪽은 92세인데도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뭐냐면 주름은 없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얼굴이 커져 있죠. 20대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 아니죠. 20대의 얼굴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부도 좋고 이 사진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한국인의 20대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보면은 얼굴 크기도 작고 주름도 없고 피부가 탱탱하죠. 이것이 20대의 모습이고 90대 할머니의 모습은 주름도 있고 이마 주름도 있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피부가 다르죠 어느새.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이 92세인 이길래 총장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9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보였던 92세인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얼굴이 엄청 부어있죠. 주름은 없지만 얼굴이 엄청 부어있죠. 그런데 이길래 총장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부어있습니까? 부어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과학 실험을 하면서 많은 실험을 했지만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 이길래 총장님의 저는 살아온 삶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죠. 그러니까 건강 조건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다르니까 이 결과도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90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 다른 게 건강 조건이 달랐다. 그러면 그 건강 조건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우리는 이거를 그 좋은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건강 조건을. 이길래 총장님 어떤 건강 조건을 가지고 살아셨을까?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이길래 총장님의 친구들인데 10년 전에 80대의 할머니들이고 이길래 총장님 80대인데 똑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다르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사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 조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가? 왜 이쪽은 이렇게 80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찰스 다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찰스 다윈. 그래서 73세인데도 이마에 주름이 있고 굉장히 나이 드신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 92세인 2013년에 92세인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카르멘 델 오레피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뭐냐면 주름도 없고 얼굴 주름도 없고 목 주름도 없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런가? 우리는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건강 조건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그 건강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건강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이길래 총장님이라든지 카르멘 델 오레피스의 건강한 모습을 92세인데도 건강한 얼굴과 건강한 목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건강 조건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뭐냐면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지고 건강 조건이 아닌데도 그렇게 실천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각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고 뭐냐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대단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도 좀 공부를 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건강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강 조건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해요. 20대에 미간 주름이 있는데 필러 주사를 놓아서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고 60대인 사람이 이렇게 미간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필러를 놓아서 좀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까지는 그런 그 길을 따라왔어요. 뭐냐면 필러 주사라든지 보톡스 주사라든지 이마 거상 수술이라든지 이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해왔는데, 자, 우리 얼굴에는 주름이 이렇게 근육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와 같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있을 뿐더러 우리는 또 혈관도 있죠. 경동맥을 따라서 가는 얼굴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경동맥이 있고 내 경동맥은 뇌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 경동맥은 이와 같이 얼굴이라든지 두피 쪽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눈이라든지 이런 데에 혈액을 순환시켜 줍니다. 혈액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얼굴과 두피 쪽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경동맥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그래요. 뇌 안에는 내 경동맥이 중요한 거. 이와 같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혈관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정맥의 특징은 여기 판막이 있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는 흘러가지만 다른 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흘러 내려가지 않게끔 판막이 있어요. 동맥에는 판막이 없습니다. 동맥은 그냥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중막 부분에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평활근, 그러니까 불수의근인데 이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동맥은 좀 더 많이 있는 반면에 정맥에는 이 중막이 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압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자, 이와 같은 그 혈관의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이러한 그 뻥 뚫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은 이것이 붓고 단단해져서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죽상이 이렇게 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음으로써 결국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심하면은 이 혈관을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뇌나 심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뇌경색이 생기고 심장경색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는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에 있는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세포가 죽어서 결국에 치매를 가져오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동맥경화가 있다고 했을 때 뭐냐면 이 동맥경화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근육 풀기를, 중막에 있는 이 근육을 잘 풀어줘서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근육 풀기를 한 겁니다.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근육을 풀어줄 뿐더러 혈관에 있는 이 중막에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뭐냐면 우리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혈관의 이러한 모습인지 이런 동맥경화를 가지고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좀 위험한 실험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험을 해가지고 다 성공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 알 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것을 증거를 좀 확보해서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사진은 찍어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는 하지만 사진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지 이 몸 안에 있는 혈관에 이 사진은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일 거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지만 만약 이러한 상태라고 했으면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한 몫은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감하게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중요한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누구한가 젊은 사람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저는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5년 동안 건강 실험을 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알 길은 없어요. 궁금합니다. 자, 동맥경화의 그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 풀기 방법을 2019년 3월 달에 우연히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고 제가 건강 실험을 직접 한번 해봤어요. 종아리를 먼저 풀어주는 거죠. 종아리를 풀어줄 때 손으로 했더니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손으로 하다가 힘드니까 누워서 이 무릎 위에 종아리를 올려놓고 한다든지 무자에 앉아서 하는데 누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래서 잠자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눈을 떠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무릎 위에 종아리를 올려놓고 근육 풀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아리 근육을 먼저 푸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고 저는 처음으로 접한 게 바로 요거였기 때문에 요 근육 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름, 그는 뭐냐,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발, 손, 기타 건강 문제들을 해결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면서 보니까 미간에 주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미간에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간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년 이상을 한 거죠. 2년 이상을 한 겁니다. 2020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2년 이상 한 거죠. 2년 이상을 했는데 주름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을 2022년 1월 14일부터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계속 해서 미간 주름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2022년 10월 달에
여기에 켈로이드가 생기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켈로이드가 2020년 12월 19일쯤 되니까 이거를 켈로이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파스도 붙이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가지고 결국 2020년 12월 19일에는 이와 같이 큰 켈로이드가 형성돼서 이건 근육 풀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육 풀기를 멈추고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한 5개월,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켈로이드가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부가 스스로 알아서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육 풀기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 노력을 중단하고 피부가 자체적으로 뭐냐면은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유불급이다.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뭐냐면 여기 이 위쪽에 뭐냐면은 이 주름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와 같은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로 돌아가면서 홈도 없어지고 이 주름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강 실험을 해왔죠. 자, 미간주름 건강 실험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간주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간주름을 제거할 때 처음에 보니까 뼈처럼 단단한 뭐가 있는 처음에 뼈인 줄 알았어요. 두 개가 뼈가 올라와가지고 그 사이로 홈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반 근육을 풀어주는데 일반 근육이 풀어지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근육이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 근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근육을 풀어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 근육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뼈같이 단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뼈라고 생각했던 그 페임 속으로 뭐냐면 혈관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혈관 근육까지 풀어지고 나니까 말랑말랑해지면서 주름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걸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간 주름을 하고 나서 이마에 가루주름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마에 가루주름이 있었는데 요거를 뭐냐면 눌러가지고 이 가루주름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눌러서 풀어줬더니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 겁니다. 미간주름을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미간주름이 있는데 이 미간주름을 저도 이제 미간주름 그 건강 실험을 꾸준히 해왔어요. 2022년 1월 14일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12월 달쯤 되니까, 켈로이드가 굉장히 컸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니까 없어졌습니다. 켈로이드가 없어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미간주름을 없애는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계속 미간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3월 20일 오늘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이 미간주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여기 홈도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 조금 더 두고 보면은 완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있고 이마 홈도 있었는데 이마 홈이 여기 있습니다. 이마 홈이 있었어요. 왼쪽에 이마 홈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마 홈 주위로 보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서 혈관이 굳어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어 있었어요. 그걸 풀어주고 났더니 이마의 홈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의 홈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홈과 미간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의 미간주름을 이렇게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이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왼쪽에 미간주름도 있고
팔자주름도 있고 목주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인데 그래서 우측 뇌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뇌하고 이쪽에 나타나는 것은 반대 방향에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냐면 팔자주름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간주름도 제거되듯이 이마주름도 제거되듯이 팔자주름도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입꼬리 주름, 입꼬리에도 이렇게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입꼬리에 있는 근육을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뭉쳐 있어요. 아직 주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근육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니까 좋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팔자주름이 이렇게 해서 팔자주름이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해야 하는데 마리오네트라는 건 프랑스어로 인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형처럼 인형이 이렇게 잡아 당겼다 놓았다가 하는 게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주름이 있고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얼굴 주위, 입꼬리 주위에도 이렇게 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그 근육들이 필요해요. 잡아 당기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입꼬리에 근육들이 있어서 뭉쳐 있는데 그걸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아래턱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아래턱에 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홈을 없애는 이마에 홈이 없어지듯이 아래턱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 3월 20일 오늘 보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만 남아 있어요. 근육 홈이.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름에 보면은 이렇게 불독살 주름이 있고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다고 하는데 자, 뇌척수액은 이제 뇌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목빗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목빗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뒤쪽으로도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에 보면 이와 같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승모근이 있고 자, 목주름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는데 목주름이 있었어요. 9월 20일 날 찍어봤더니 여러 가지 목주름이 있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주름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했더니 12월 달쯤 되니까 이렇게 그 동맥에 있는, 안쪽에 있는 동맥의 진폐인데, 이제 일반 주름이 먼저 풀어지고, 그 다음에 2월 달쯤에는 여기에 이제 진피, 이제 뭐냐면 동맥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그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가지고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주름을 하는데 동맥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때는 아픈데 여기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때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 얕은 이제 주름이 남아 있는데 노력하면 없어질 거예요. 자, 목에 있는 림프는 봅니까? 이 목 빗살 쪽으로 내려가고 목 중앙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목 빗살 쪽으로 내려오고 목 중앙 쪽으로 내려오는 걸 제가 건강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찍은 목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주름이 있는데 주름 이후의 부분에서 보면은 진액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에 있는 동맥들에도 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주름까지는 안 간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일반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 혈관 근육을 풀어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날 보면 이제 대충 다 없어졌지만 이쪽 부분에 있는 뭔가 이 림프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육을 풀어줄 때 여기에 이렇게 뭐가 나온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온 거죠. 이제 없어집니다. 점차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저의 목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핀란드의 어느 교사의 목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패였죠.
그렇습니다. 부어 있고 많이 패여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저는 목주름이 깊지 않고 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그래도 이쪽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버스에 탔는데 앞에 앉으신 분에 보니까 목 뒷덜미 쪽에 목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져봤더니 목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그 주름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주름과 이렇게 옆으로 가는 주름이 이렇게 두 개가 이 혈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름이 형성된다는 건 주름 아래쪽으로 혈관이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분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혈관은 여기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진행되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켈로이드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5월쯤 되니까 켈로이드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주름이 있는 것이 보여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또 다시 켈로이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켈로이드가 생겨서 뭐냐면 1월 달부터 다시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켈로이드가 다시 없어지고 있죠. 3월 달쯤 되니까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근육 풀기를 하다 보면 진액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얼굴 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볼 수 있고 목에도 있었고, 자, 이러한 그 현상이 이제 보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그 주름이 생겼는데 주름 아래쪽으로는 혈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혈관 아래쪽에 동맥의 혈관을 풀어주고 때는 뭐냐면 진액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오고 나서 진액이 빠져나오고 주름이 이제 나중엔 또 안 없어지고 있는데 그때 없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성된 주름에는 그 통증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동네 의사 이상욱 의사 TV 이제 글을 보니까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많이 보도를 해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좀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사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20대, 30대 된 사람 유튜브가 나와서 팔자주름 없애는 제거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래서 진짜 팔자주름이 있나 해서 살펴봤는데 팔자주름이 전혀 없어요. 20대니까. 20, 30대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팔자주름을 없앤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빙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팔자주름이 없는데 무슨 팔자주름을 제거하는 그 노력을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신빙성이 가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톡스,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사를 놓으면 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7년 후에 이와 같이 좀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 주름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혈관, 주름, 여기, 저는 의경동맥에서 나오는 얼굴, 안면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악동맥이 있는데, 얼굴 동맥은 이렇게 해서, 안면 동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 옆쪽으로 해서 눈 쪽으로, 미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혈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혈관이 안 좋아지면은 팔자주름도 생기는 거고, 미간주름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오네트 주름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혈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필러를 놔가지고 움푹 들어간 주름 자리에다가 필러를 놔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부풀리게 해가지고 주름이 없게 만들면 얼굴이 부어있죠. 부어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치아도 저는 악동맥에서 아래 치아 쪽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이 치아 쪽으로도 악동맥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위 치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잇몸 쪽으로 혈액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이 혈관 잘 풀어주고 이쪽에 내려가는 혈관 잘 풀어줬을 때 혈관을 잘 풀어줬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잇몸의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잇몸이 붓지도 않고 잇몸에 고름도 생기지 않고 치주골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 이걸 무시한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을 고치지 않고 뭐 임플란트를 하고 또 한다고 해도 임플란트가 또 치주골로 내려가서 또 빠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주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름 건강 문제 해결인데 주름에 있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주름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는데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흐르는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고 그 주름에 있는 주름이 패인 부분만 필러를 와가지고 부풀리게 해가지고 매끈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외견상으로만 이 주름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부어 있고 부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름은 없지만 얼굴이 붓고 이런 얼굴이 커지고 그런 모습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돈이 있으니까 주름을 없앴겠지만 근본적인 건강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겉으로만 주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거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라켈수스가 이야기처럼 환자를 잘 관찰해서 그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과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러고 만다고 하면은 그건 연구가 아니죠. 연구가 아니고 관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질문하고 항상 관찰을 하고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곧 죽어도 뭔가 관찰을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겉으로만 의견상으로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진정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냐는 각자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라 있긴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문제는 덮어두고 대충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 삶의 자세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에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주름 문제도 그렇다고 봐요. 자, 혈관을 저는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냥 근육 풀기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동맥이 있고 내경동맥이 있는데 내경동맥은 뇌 안으로 흘러가는 거고 외경동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안면동맥이 있고 악동맥이 있어서 악동맥이 뭐냐면 치아 쪽으로 구강의 피를 혈액순환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라고 볼 수 있죠. 악동맥입니다. 그리고 안면동맥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코와 눈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악동맥인데 악동맥을 보면은 이 위쪽 치아 쪽, 잇몸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아래쪽으로도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동맥이 굉장히 이 치아에서는 악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여요. 치아. 그리고 눈 쪽에는 뭐냐면은 세 군데로 이 혈액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외경동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눈의 건강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루테인을 먹고 지아자인가 그거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눈의 건강을 자꾸 확보하려고 항반변성이나 녹내장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혈액이 눈 쪽으로 안 가니까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뭐냐면 영양제만 먹고 루테인이나 뭐 지아잔틴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혈액 순환이 안 되는데 뭐 먹으면 뭐 합니까?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뭐냐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데 뭘 먹는다는 겁니까? 혈액 순환을 잘 봐야 된다고. 혈관에 어떻게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지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저는 눈에 안압도 있었고 눈처짐도 있었는데 혈관의 분포를 보면서 그거를 풀어주고 나니까 그 문제 모든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눈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눈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지금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는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귀에도 눈, 코, 입, 귀, 피부 어느 두피 어디에든지 간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발가락 사이 무좀 뭐 손톱 끝 손톱 윗살 뭐 이런 벌어짐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혈관의 분포를 잘 알고 혈관을 해야지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발가락도 잘라내고 손가락도 잘라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안 가면은 그 조직은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체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혈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경도 중요한데 혈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근육 풀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육 풀기를 하면은 혈관도 풀어주고 림프관도 풀어주고 신경관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흐름, 림프관 흐름, 림프의 흐름, 혈액 순환이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육 풀기는 우리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겉근육은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지만 속근육이라든지 내장 근육은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겉근육은 이렇게 근육 풀기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속근육이나 내장 근육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속근육 같은 경우는 운동을 통해서 움직여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움직여서 하고 그 다음에 내장 근육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휴식을 취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노력해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뭐냐면 그런 그 근육을 릴렉스 시켜야 된다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의 문제를 떠나서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름대로 근육풀기 건강실험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근육풀기 주름 문제도 결국에는 혈관하고도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액순환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여겨보세요. 혈관 분포를 잘 보고 혈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걸 모르고 뭐냐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뭐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노력을 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서 실천하는 그래서 건강 실험을 해서 건강해지는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들을 총 6차례에 거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육풀기를 하면은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신경, 림프관, 혈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흐름이 좋아짐으로써 신경 흐름과 림프의 흐름과 혈액 흐름, 혈액 이것이 좋아짐으로써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걸로 저는 보여요. 저의 건강 문제가 5년 동안에 저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건강 실험을 한 결과 모두 100%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나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도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까지 진인사까지는 하지만 대천명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천명은 내 영역이 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인사까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합니다. 하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뭐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후손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리는 영원한 거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은 진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진리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근육풀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어요. 5년 동안의 건강 실험을 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 5년 동안의 건강 실험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처음 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봤지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다짐합니다. 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왜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다. 얼마나 저는 이 속담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근육풀기 건강실험 총 6회에 걸쳐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